안녕하세요. 이번 수업은 기초 개념으로 18조 원소의 특징을 알아보고 8전자 규칙에 대해 배운 후 18조 이외의 원소들이 양이온, 음이온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확인 문제로 정리하고 마칠게요. 학습 목표를 봅시다. 1번.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들이 화학 결합을 형성하는 까닭을 설명할 수 있다. 핵심 문구에 동그라미 치고요. 2번.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이 형성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원소의 성질에 따라 형성되는 결합의 종류를 추론할 수 있다. 이번 학습 목표는 다음 영상에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주에는 수소와 헬륨이 약 3대 1의 비율로 존재하고 있죠. 헬륨은 원자 한 개가 혼자서 존재할 수 있지만 수소는 원자 한 개가 혼자서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럼 수소는 어떤 형태로 존재할까요? 이전 영상에서 잠깐 나왔듯이 수소는 원자 두 개가 결합해서 수소 분자인 H2로 존재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주기율표에서 18쪽에 위치하는 원소들을 봅시다. 헬륨, 네온, 아르곤이죠? 이들 원소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원자의 전자 배치 모습을 보세요. 가장 바깥쪽의 전자 껍질에 2개 또는 8개의 전자가 채워져 있네요.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전자 껍질은 2개까지, 두 번째 전자 껍질은 8개까지 전자가 채워질 수 있다고 했죠. 이렇게 전자가 전자 껍질에 가득 차서 존재하게 되면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해서 반응성이 작으므로 다른 원소와 잘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 18조 원소들은 화학 반응에 관여하는 최외곽 전자인 원자가 전자의 수가 0개로 비활성 기체라고도 부른다고 했죠. 여러분, 이렇게 원자는 바닥 상태에서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이 완전히 채워지거나 전자 8개를 가질 때 가장 안정한 특성이 있는데요. 이것을 바로 8전자 규칙 또는 8개라는 의미를 가지는 옥텟 규칙이라고도 합니다. 원자 번호가 큰 원소는 때때로 세 번째 전자 껍질에 8개보다 더 많은 전자를 가지기도 하는데요. 그 원소들을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다루지 않으므로 첫 번째 전자 껍질은 전자 2개, 두 번째, 세 번째 전자 껍질은 전자 8개가 차면 안정해진다 라고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18쪽에 속하지 않는 원소들을 봅시다. 1쪽인 수소와 17쪽인 플루오린이에요. 이들은 가장 바깥쪽의 전자 껍질에 전자가 꽉 채워져 있지 않아서 불안정해요. 불안정하다는 것은 다른 것과 쉽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18쪽처럼 안정해지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기 때문에 부족하거나 모자란 전자를 주고받거나 전자를 공유하면서 다른 원소와 화학 결합을 형성하게 됩니다. 즉, 불안정한 원소는 화학 결합을 통해서 8전자 규칙을 만족시키고 안정해지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정해지는지 예시를 볼게요. 나트륨의 원자가 전자가 여기 1개죠. 나트륨이 18조 원소처럼 8전자 규칙을 만족하며 안정해지려면 전자 1개를 잃거나 부족한 7개를 얻으면 되죠. 영상을 멈추고 나머지 원소들의 답도 써보세요. 확인해 볼게요. 마그네슘의 원자가 전자가 2개. 8전자 규칙을 만족하려면 전자 2개를 잃거나 전자 6개를 얻는 방법이 있죠. 산소는 원자가 전자가 6개고요. 8전자 규칙을 만족하려면 전자 2개를 이렇게 새로 얻거나 전자 6개를 잃어야 해요. 염소는 원자가 전자가 7개이고 전자 1개를 얻거나 전자 7개를 잃어야 안정해지죠. 그러면 이들 원자들이 실제로 안정해지는 방법은 뭘까요? 당연히 7개를 얻는 것보다 1개를 잃는 것이 효율적이겠죠. 마그네슘 또한 전자 2개를 잃고요. 산소는 전자 2개를 얻고 염소는 전자 1개를 얻습니다. 여러분, 원자는 전자의 수와 양성자의 수가 같아서 정기적으로 중성이라고 했었죠. 나트륨 원자는 전자를 하나 잃으면 중성 상태에서 마이너스 전자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양성자의 수가 하나 더 많아져서 Na+가 되고요.
마그네슘은 전자 2개를 잃으면 양성자의 수가 2개 더 많아져서 Mg2+가 돼요. 또한 산소 원자는 중성 상태에서 전자 2개를 얻으면 마이너스가 2개 더 많아지므로 O2-가 되고요. 염소는 전자 1개를 얻으면 Cl-가 돼요. 이렇게 원자가 전자를 잃어서 플러스 전하를 가지게 된 것을 양이온이라고 하고요.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게 된 것을 음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금속 원소는 주로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 원소는 주로 음이온이 되는 까닭을 설명해 볼까요? 금속은 주기율표에서 주로 왼쪽에 위치하고 있죠. 원자과 전자수가 적어요. 그래서 전자를 읽기가 더 쉬워서 양이온이 되는 거고요. 비금속은 수소를 제외하고는 주기율표에서 주로 오른쪽에 위치하죠. 원자과 전자의 수가 많으니까 전자를 얻기가 더 쉬워서 음이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운 것을 이용해서 탄소의 전자 배치를 그려보고 탄소가 안정해지는 방법을 설명해 보세요. 참고로 탄소는 이주기 14족 원소예요. 그려봤나요? 탄소는 수에립의 Bc 6번 원소예요. 14족이니까 원자과 전자수가 4개가 되게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탄소가 안정해지려면 전자 4개를 잃거나 4개를 얻어야 하겠네요. 전자를 잃거나 얻는다는 건 원자 혼자로는 할 수 없겠죠. 결국 화학 결합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탄소는 다음 영상에서 배우겠지만 전자를 잃지도 않고요. 얻지도 않아요. 그 대신 전자를 공유합니다. 자, 오늘 배운 것처럼 지구에 있는 다양한 원소들은 18족 원소처럼 안정해지기 위해서 화학결합을 해서 지구와 생명체의 물질을 구성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풀고 끝낼게요. 1번. 리튬의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인지 쓰고 안정해지는 방법을 설명해 보자. 여러분, 1개죠. 전자 1개를 잃으면 되겠네요. 그 결과 Li+, 1가 양이온이 되네요. 여러분 참고로 플러스가 하나만 있으면 1가 양이온, 플러스가 2개 있어서 2+가 되면 2가 양이온이라고 불러요. 2번. 산소가 주로 O2-로 존재하고 O-로 존재하지 않는 까닭은 산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6개로 전자 2개를 얻어야 안정해지므로 이가 음이온이 돼요. 3번. 세상의 모든 원소가 안정하여 서로 결합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다양한 물질이 생성되지 못해서 지금 우리가 보는 자연 환경과 생물체들이 존재하지 못하겠죠. 여러분 수고했고요. 다음 영상을 보면서 화학 결합까지 공부하세요.